안녕하십니까.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보고기간후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 정의는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보고기간 말, 재무제표 승인일, 감사보고서일, 재무제표 발행일 이런 순으로 시간의 흐름이 진행되는데요.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 법인이면 12월 말이 될 거고,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회사에서 재무제표를 발행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날일 테고, 감사보고서일은 외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발행일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날이죠. 보통 12월 말 법인이면 3월 말이 되겠죠. 감사보고서일의 경우 이렇게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가장 첫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날짜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사보고서일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의 경우 나라마다 회사마다 약간의 절차상의 상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꼭 이 날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점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두 가지로 보고기간 후 사건을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해서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 그거는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이고요. 보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1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면 어떤 소송이 있었을 때 그 소송이 패소가 된 거예요. 보고기간 이후에. 근데 그 소송이 보고기간 말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당고체를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고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말에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걸 나타내는 정보를 놓치고 있다가 보고기간 이후에 입수했다면 보고기간 말에 이미 자산 손상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서 손상차손 인식해 줘야 되고, 보고기간 말에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고기간 이후에 매출처가 파산했다면 사실상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보고기간 말에 채권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신용 위험을 손상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 재고자산 판매는 보고기간 말에 순실현 가능 가치에 의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드문 경우겠지만 보고기간 말에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에 대해서 NRV 평가를 해서 재평가해서 손익으로 충당금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즉 보고기간 말에 특히 재고자산이 존재했을 때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예시를 들어보면 보고기간 이후에 사업결합이나 종속기업 처분이 됐다던가 영업이 중단이 되었다던가 계획을 발표한다던가, 그 다음에 자산의 주요 구입, 매각 예정 자산이 있다던가, 그리고 보고기간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던가, 주요한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던가, 이런 기타 등등의 상황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지 않지만 투자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보고기간은 사건으로 공시합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면 주식회사 만도 재무제표에 다음과 같은 보고기간 후 사건이 있었는데요. 공시된 내역에 보시면 주석에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을 19년도 말 재무제표인데, 보고기간 말이 19년도 말인데 20년도 3월에 발행을 했지만 20년도 3월이 아니라 2월에 발행한 거죠. 그런 경우
실제로 재무제표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2월 13일이니까 20년. 그렇지만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정보는 참고하라고. 그리고 이 20년 2월에 또 승인한 것도 19년 말에 존재하진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